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해 먹기 좋게 차려드립니다. 오늘 분석 데스크 시간 네일 코치계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장마철인데 또 오시기가 힘드셨을 텐데 예. 오시는 길 괜찮으셨습니까? 예,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네. 예,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또 오늘 소개해 주실 직무가 있으실 텐데 예. 오늘 직무도 궁금한데요, 선생님? 예, 많은 인문계 학생들이 관심 가지고 한 번쯤은 지원해보고자 고려했던 그 직무, 마케팅 직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직무 저도 몇 번 써봤어요. 아, 저도 그래요? 마케팅 학회 출신이거든요, 선생님. 아, 예.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질문하고 답하시는 걸로 방송을 하면 어떨까요? 큰일 났네요, 이게. 제가 옛날 기억 막 끄집어내면서 많이 이렇게 물어도 보고 예. 또 취준생들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도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마케팅 직무가 정말 인기가 많은 직무잖아요, 선생님. 예.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마케팅 직무가 그 인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문계든 이공계든 지원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오. 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그것 때문에 인기가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대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영업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바깥에서 영업을 접해볼 기회는 없을 거예요, 많이. 네. 기획을 한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케팅은 기업에서 대외 활동으로 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열어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도 나 마케팅을 많이 해봤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많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매체에서 보여주는 그 영향이 좀 있습니다. 매체에서요? 예, 매체에서 보면 주인공들은 네. 대부분 하는 직무를 보면 마케팅 아니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은 본부장 아니면 상무가주가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좀 갖고 접근을 해요. 예. 그래서 인기 있는 것도 한몫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친구들이 마케팅에 생각보다 많아서 오늘 이 방송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지원할 때 유의할 점이 굉장히 많은 직무다. 그래서 이 직무를 꼭 하고 싶었어요. 사실. 환상 와장창 깨주시고요. 예. 유의할 점도 많이 알려주세요, 선생님.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경쟁률이 최고다. 예. 그러니까 다른 직무가 보통 100대 1이다라고 하면 마케팅은 200대 1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예. 거기서부터 일단 진입장벽 생겼어요. 막 경쟁률이 막 다른 거에 2배, 거의 3배 2배라고 된다고요? 보면 돼요. 2배, 3배. 이럴수라. 예, 그래서 이럴수라. 누구나 지원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환상을 갖고 접근하고 경험할 기회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많이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마케팅을 잘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네. 본인들이 그 대외 활동, 기업에서 하는 대외 활동, 그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나 이만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마케팅 잘 알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기업에서 보통 외부 대외 활동으로 기회를 주는 것은 마케팅의 여러 분야 중에서 프로모션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그런데 네. 내가 이거 프로모션을 해봤으니까 여기서 이걸 할 수 있어라는 것을 확대해서 본인을 어필하는 거 이거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 제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하나 화두를 많이 던져 드릴 테니까 네. 제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시고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전반적으로 마케팅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요.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정확히 어떤 걸 뜻할까요, 선생님? 예, 마케팅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네. 마케팅이 의외로 공통된 통일된 어떤 정의가 없더라고요. 다 사람마다 기업마다 네. 뭐 다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대표적인 거 2개만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예. 일단 그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필립 예. 코스터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네. 이분이 어떻게 정의했느냐면 교환 과정을 통해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계세요. 네. 쉽지 않죠? 네. 예. 한국 어렵네요. 마케팅 그죠? 무슨 말인지 한국말로 봤는데도 잘 모르겠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 한국 마케팅 협회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예, 이번엔? 기대하십시오. 예. 예, 조직이나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교환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쉽지 않네요. 아니, 분명히 한국 마케팅 협회에서 한국말로 써놨는데 무슨 목적을 달성시키는 교환을 창출하고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한다는 게 자체가 약간 추상적이고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쌤. 맞아요. 이게 이 용어들이 우리 일상 용어를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이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용어 몇 개를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걸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우선 마케팅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정의한 거 보면 욕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구. 예. 욕구가 무엇이냐? 마케팅에서 욕구라고 정의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필요, needs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wants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demand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로 나눠서 욕구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필요라는 것은 뭐냐면 그 needs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본원적인 욕구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을 바로 needs, 필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wants라는 것은 이제 욕구라고 표현하는데 문화와 개인 경험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욕구라고 또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오, 네. 예, 방송 보시는 분들 여전히 지금 갸우뚱하고 있을 것 같아요. 디맨즈라는 것, 수요라는 것은 구매 또는 구매 능력 또는 구매 의사가 있는 그 특정 제품에 대한 욕구,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단 네, 세 가지. 욕구, 니즈, 예. 교환, 예. 또 디맨즈. 예, 복잡하죠. 네, 조금 어렵네요.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니즈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본원적인 욕구라고 했죠. 아우 나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목말라. 시원한 거 사 먹자. 그렇죠. 네. 예. 지금 의식주와 관련된 본원적인 욕구, 배고파, 목말라, 이것을 우리는 니즈라고 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예. 것들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예. 배고파. 된장찌개 먹을까? 파스타 먹을까? 그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그 구체적인 욕구를 바로 니즈라고 하는데 된장찌개 먹을까? 목말라. 콜라 먹을까? 콜라 하나 사 먹을까? 뭐뭐 하고 싶다. 콜라 사 먹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want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demand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매력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우리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는데 오랜만에 꽃등심 한번 사 먹을까?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욕구. 이것을 바로 수요 또는 demands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것을 그 기업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획, 뭐 어떤 그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또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니즈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 수다를 좀 떨고 싶어요. 우리는 그 여유로운 대화의 공간이 필요해. 네. 여기까지는 니즈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커피숍 갈까? 빵 먹으러 갈까? 여기로 가면은 이제 원치가 되는 거죠. 이게 또 약간씩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초점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SPC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진출할 때 그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굉장히 오래 머물더라. 그런데 좀 수다 떨다 보면 배도 고프고 그럼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니즈를 만족시키는 것은 여유 있는 만남의 공간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처음에 니즈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이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 빵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공간. 이것을 함께 엮어서 진출해서 처음에 매우 성공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기업의 사례 말고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여친 또는 남친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배고파. 이제 니즈가 있습니다. 배고파. 우리 뭐 먹을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친이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런데 네가 먹고 싶은 거이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 이런 거. 이게 니즈까지는 있는데 원치가 정의가 되지 않는. 약간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남자친구가 그럼 된장찌개 먹자. 너나 먹어. 떡볶이 먹자. 너나 먹어. 파스타 먹자. 그래 비싼 데 가자. 이게 이제 원치로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쩌지 내가 아르바이트 했는데 돈이 없어. 이제 원치까지는 됐는데 수요, 디맨즈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니까 또 신기하게도 이해가 또 쏙쏙 잘 되는데요. 이해되셨죠? 네. 어떤 건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이라는 복잡한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요. 우리 일상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제품을
획득하는 과정, 이것을 교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리적인 시장뿐만 아니라 마켓이라고 정의하는데 필요와 욕구 충족을 위해서 교환에 참여하는 고객 집단을 우리는 마켓이라고 시장이라고 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요 제가 정의한 요 내용을 바탕으로 아까 필립 코스터나 한국마케팅협회에서 정의한 내용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네,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마케팅이 뭐 하는 건지 대강 이제 이해는 가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마케팅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시청자들의 이해를, 우리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서 네. 제가 원래 고품격인데요. 예. 품격은 좀 떨어지지만 이해가 쉬운 날 것의 표현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날 것은 뭐냐면요. 예.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네. 그런 유혹 활동이다. 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갑을 열게 만드는 유혹 활동.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유혹을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어떤 유혹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유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네. 유혹하느냐. 네. 우선은 고객, 즉 시장 조사를 좀 하게 될 거예요. 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수요들, 어떤 니즈와 디맨즈와 원츠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네.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개발하고 출시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트렌드는 어떻게 가고 있으니까 향후 1년 후에 아니면 2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야. 어떤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야. 이런 트렌드 파악을 좀 하게 될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을 하고 출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마케팅에서 네. 그리고 나서 만들어졌어. 그럼 유통 채널을 어떤 것을 이용할 거야? 온라인으로 팔 거야? 아니면 대형 마트에서 할 거야? 아니면 백화점에서 할 거야? 아니면 가판에서 할 거야?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그럼 이 제품은 우리가 타깃을 어디로 하는데 가격대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이것에 대한 결정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프로모션을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바이럴 마케팅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네. 그리고 나서 실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나서 우리가 이 했던 마케팅 활동이 이 브랜드의 매출과 손익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매출 목표와 손익 목표 대비 우리는 어떻게 성과를 이뤄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전반적으로 합니다. 오. 그래서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쓰는 툴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사용하는 툴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리 기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3Cs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SWOT 분석, SWOT. 그다음에 STP 분석이라는 것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4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리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에 또는 내가 기업을 지원할 때 이 기업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툴들이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마케팅 직무를 어떻게 이제 마케터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예. 또 어떤 툴을 사용하시는지가 정말 이제 그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하나하나씩 다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텐데 먼저 3C부터 쌤 알려주시죠. 예, 3C라는 것은 마케팅에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네. 기업의 경영 전략을 수립할 때도 자주 사용되는 건데요. 네. 일단 C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네. 영어의 약자인데 첫 번째는 고객, 네. 커스머, 그다음에 경쟁사, 컴페티터, 네. 그 다음에 자사, 우리 코퍼레이션 또는 컴퍼니, 예. 이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갖춰야 되는 성공 요인,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략, 기업의 전략 또는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는 고객이라는 관점, 경쟁사라는 관점, 그리고 우리 회사라는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어떻게 트렌드가 가고 있어. 그 상황에서 우리 경쟁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황 분석 및 전략 수립에 그리고 또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워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한 구조라서 네. 좀 무시를 해요. 평가절하를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있냐? 라고 하는데 알긴 다 아는데 사용을 안 하더라고. 면접할 때도 그렇고요. 자소 쓸 때도 그렇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툴,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전략을 가지고 나의 취업 전략도 마련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평가절하를 당하기도 하지만 취준생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프레임워크이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3C가 피상적으로 접근하면
대강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 3C만큼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는 기법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3C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또 수학 분석이 유용하게 쓰인다고요, 쌤? 예, SWOT은 뭐의 약자인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강점, strength, 그 다음에 약점, weakness, 네. 그 다음에 기회, opportunity, 네. 위기, threat. 그래서 이게 그 SWOT 약자를 한 건데, 네. 그러면 강점, 약점하고 기회와 위기, 요거를 조금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한번 전략서를 마련해서 보고서를 제출해봐라고 하면은 이게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좀 구분을 해줄게요. 강점, 약점은 구분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네. 강점과 약점은요,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네. 우리의 강점, 우리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O와 T는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 아니면 우리의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기회 또는 우리의 어떤 위협 요인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거 두 개만 확실히 구분해도 훨씬 더 이 수학 분석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수학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 3C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예, 경쟁사와 자사를 분석할 때 이 수학 분석을 하면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네. 다음 툴은 어떤 건가요, 쌤? 3C도 지금 수학을 했는데 이제 STP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STP. 네. STP는요.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네. 요 세 가지 관점인데요. 이게 뭐냐면 커스터머를 세분화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3C에서 커스터머 그러니까 네. 고객을 세분화해야 되는데 그 세분화하기 가장 좋은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일단 S는 뭐냐면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고객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시장을 정의하고 소비자층을 세분화하는데 예를 들면 나이별로 어떤데 성별로 직업별로 소득 수준별로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대가 선호하는 거하고 30대, 40대, 50대 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하고 좀 없는 사람들하고 요 차이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의미 있는 단위로 나눠 놓고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어디를 노릴 것이냐. 타겟팅. ST에서 이제 타겟팅합니다. 네.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소비자층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P, 포지셔닝을 합니다. 그 딱 타겟팅한 고객이 어떤 제품을 우리 제품을 어떻게 생각할지 경쟁 제품과 생각해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지 어떻게 네. 의미를 부여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의미, 브랜딩을 하는 그 작업을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STP는요. 그 아까 3C하고 STP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지원할 때도 요거를 본인이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우리 고객은 무엇을 어떤 사람을 원하는데 네. 근데 경쟁자들은 어떻게 달려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라는 것을 3C 그리고 STP라는 관점에서 나의 포지셔닝을 하고 타겟팅을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 나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업에도 네.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마케팅 툴들이에요. 그럼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3C 수학 분석 통해서 이제 STP까지 왔는데 그 다음은 조금 더 고객과의 접점이 있는 그런 툴일까요, 쌤? 그렇죠. 4P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실제 실행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고려하는 건데요. 네. P가 네 가지 P가 있습니다. Product, Price, Promotion, Place. 네. 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프로덕트는 우리 제품,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재화나 서비스를 어떤 것을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타겟팅을 했죠, 앞에서. 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가격 정책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판매 촉진, 프로모션, 즉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야 되는데 네. 어떤 소구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냐. 결국 그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네. 야 내가 필요한 것이야 이거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인데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프로모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플레이스 원래는 예전에는 그냥 그 물리적인 공간만을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넓게 생각해서 유통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점뿐만 아니라 유통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으로 아니면 모바일로도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유통 경로를 어디에서 판매해야지 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STP에서 20대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서 네. 전자제품을 마트에서 그냥 파는 것보다는 우리는 보통 온라인에서 사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전략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네. 이런 4P에 대한 전략을
고민하고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분석 데이트 시간에서는 마케팅 직무가 이제 어떤 툴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시고 싶으신 말씀 짧게 있을까요? 예,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큰일 네. 났어. 예,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예. 얘기했지만 지원자 스스로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상품이에요. 100명 중에 한 명만 뽑으면 되거든요. 네. 그럼 나라는 상품을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고선 어필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고 본인만의 마케팅 전략 2개 정도, 이 기업만을 위한 마케팅 전략 2개를 꼭 준비해 가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